사실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람마다 그 스트레스가 오는 장기 부위가 다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질병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보 도우르에 의하면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 감기, 또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들이 바로 부교감신경 항진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이때는 림프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림프구는 제가 T세포, B세포, NK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전에는 알레르기 질환을 귀족병이라고 했대요. 자, 부교감신경이 항진했다는 것은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귀족, 부자 이런 분들이 좀 자녀를 많이 안 낳고 한 명만 키우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랬을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다 보니까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천식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많이 발현이 됐다고 해요. 또 감기나 바이러스도 림프구가 많은 상태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린이들 보면 아기들은 굉장히 감기 잘 걸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성인에 비해서 림프구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교감신경 항진된 상태이고 이때 감기에 잘 걸리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감기에 좀 잘 안 걸리고 또 많이 건강해지기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림프구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돼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아토피, 천식, 자가면역질환과 감기, 바이러스라면 역시 이 부교감신경 항진된 상태를 또 교감신경과 잘 조화를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편안하고 너무 느긋하고 이런 상태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좀 바꾸면 면역의 질서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을 잘하고 예민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어싱, 맨발 걷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조금 하기 힘들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그 땅에 맨발 걷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와 호전들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몸에 있는 전자기들도 빼주기도 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해독 효과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건데요. 또 하나의 이유로는 발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발에는 부교감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걷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워싱하는 것도 발 마사지 하는 것도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도 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나 세미나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웃음 치료사가 이렇게 웃게 해주는 시간이 꼭 있었어요. 웃는다는 것은 긴장이 좀 풀리게 되죠. 바로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웃음 치료뿐만이 아니라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마음에 좀 여유를 갖게 되는 이런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너무나 좀 질병이 많은 분들은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즐거운 활동,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꼭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바보는 긴장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면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릴렉스 할 수 있고 또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꼭 각자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토피나 알레르기 이런 면역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 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교감신경과의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같이 면역의 질서를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느긋하신 것도 병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는 몸에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의 긴장감, 약간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느끼게 하는 거 꼭 필요하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끝나고 났을 때 감기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 상태로 급격하게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우리 자율신경계에 따라서 면역 세포들이 다르게 활동을 하는데요. 두 가지의 균형과 질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소화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고 또 인슐린 조절, 당뇨 전 단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공통적으로 갑상선에 혹이 생겼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와 항진이 반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목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장기로 붙어 있어서 온몸의 신진대사, 소화, 호흡, 체온 조절, 당, 인슐린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주관하고 있는 장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이라는 기능 장기가 일본에서는 이 갑상선 혹이나 염증이나 기능 저하 항진이 많이 없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오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비해서 5배, 7배 이상 이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최근 밝혀진 원인으로는 오히려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오드가 많아서 해조류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반대 현상으로 밝혀진 원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부 기능학 병원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그리고 유방암까지도 연결을 지어서 요오드를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있는 기능학 병원들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해조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질환이 없다는 것은 요오드의 또 부족으로 또 증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이라는 장기 일단 음식으로는 해조류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람마다 그 스트레스가 오는 장기 부위가 다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위에 오기도 하고 위장질환, 어떤 분은 자궁질환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췌장 스트레스 받으면 당 수치가 바로 바뀌는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갑상선 쪽으로 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하시고 걱정이 좀 많으시고 스트레스에 좀 관리가 안 되고 취약한 상황에서 또 갑상선 질환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약하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족력 때문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가족력에 의해서 어떤 장기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약한 채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다고 다 병에 걸리진 않아요. 만약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우리 부모님이 50대, 60대에 오셨다. 그러면 나도 50대, 60대가 되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자, 50대, 60대에 왔다는 것은 만성질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는 선천성 질환이 아닌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오는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이 닮았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까지는 유전이 된다, 가족력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같은 생활 습관,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는 이런 습관 때문에 오는 겁니다. 가족력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내 몸이 부모님의 어떤 장기가 약하다. 약하면 더 지키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산소가 좀 없는 환경을 빨리 느낍니다. 그 말은 폐가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너무나 많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숨이 가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하철을 많이 타지 않는 환경으로 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 몫이지만 약하다고 무조건 병에 걸리고 다 암에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스트레스에 어떤 장기가 취약한지 알고 그 장기들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좀 약하다 하신 분들은 좀 예민하게 이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잘 꼭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면서 해조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